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종목은 오늘 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진짜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 왜? 근데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서 저희 채널 없애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이게 다 가능성의 확률의 문제들이잖아요. 확률의 문제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어떤 기업인가요? 지금? 이 신성이엔지인데, 신성이엔지라고 하는 그룹은 크게 보면 사업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광 사업부, 하나는 클린룸 사업부. 근데 지금 뭐예요? 클린룸 자체가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클린한 룸 안에 무균실 같은 거,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모두 무균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반도체 공장도 만들어야죠. 바이오 공장도 계속 짓고 있죠. 음압병동 같은 것들도 뭐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하기도 하죠. 디스플레이도 신규 투자 있어요. 2차 전지는 공장 지금 막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장들은 특히 2차 전지는 습도가 핵심이에요. 습도가 1도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는 건식 드라이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클린룸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 수많은 뭐 바이패스 쿨링 유닛, 뭐 리턴덕, 뭐 어디 막쫙 달려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클린룸에 들어가는 기본 장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신성 ENG, 엔지니어링 기업이잖아요. 건설 기업이에요. 이런 부품을 만들던 회사인데 부품만 만드는 것으로는 돈이 안 되니까 부품들을 자기가 조립해서 클린룸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신규 공장이 들어가면 반도체 신규 공장과 바이오 신규 공장, 디스플레이 신규 공장, 2차 전지 신규 공장에 무조건 클린룸이 들어간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무균실 같은 형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무균실 정도라기보다는 먼지 자체가 없는 그런 클린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는 드라이룸. 그래서 이걸 만드는 회사, 이게 지금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원래부터 삼성전자와 연계해서 계속 클린룸 만들던 업체였는데 압도적으로 1위를 하면서 쭉 왔던 업체인데, 아들 때가 딱 되니까 이제 뭔가 신성장 동력을 찾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특성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신규 CEO가 오면 뭔가 자기 업종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기존에 하던 건 원래 잘 되는 거니까 그 돈을 바탕으로 뭔가 신규 사업 만들어서 내가 아들 2세대인데 내가 뭐 해냈어. 이걸 엄청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태양광인데 보기 좋게 말아 먹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뭐 태양광 시장은 우리나라가 태양광이 그렇게 잘 되는 환경이 아닐 뿐더러 경쟁 업체들도 너무 많고 경쟁 업체들 중에서 또 강한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성이엔지는 그래서 예전에 공장이 3개였다가 2개였다가 지금은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은 아직도 조금 적자를 내고 있기는 한데 이런 적자 폭은 뭐 점점 줄어들고 비중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가 위에 써놓은 것처럼 신성장 공장에는 클린룸이 무조건 다 들어간다. 그런데 이 신성장 공장은 우리나라에만 짓고 있는 게 아니죠. 미국도 짓고 유럽도 짓고 뭐 일본도 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여전히 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핵심 포인트가 가장 주력 매출처가 삼성그룹인데, 삼성이 미국의 테일러시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가지고 2년을 끌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설비가 이거예요. 클린룸이 없으면 여기 설비 자체가 못 들어갑니다. 클린룸을 만들고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룸이 기본적인 설비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일러 공장에 이미 매출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가 여기 오면서 신성ENG IR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우와. 아니 뭐 공시로 알려진 거예요 이미. 자,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보시면 1330억 정도 총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일단 뭐 51억 정도가 나왔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실적이 예전보다 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해서 확연하게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매출단이나 전체적인 영업이익단에서.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매출 중에 하나 또 눈에 띄는 것은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원래 일반 자동차 공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전기차 공장으로 가면서 여기 지금 전기차 배터리 공장 LG엔솔과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드라이룸 납품도 신성ENG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외 매출도 최근 들어서 좀 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화성과 평택의 삼성전자 원래 라인은 다 신성ENG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지금 추가 공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용인에다가 클러스터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도 전력 문제로 언제 될지 아직 몰라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청 이제 멋있게 발표는 했지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전력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지연됐지만 해외 쪽에서는 지연됐던 수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출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올투자증권에서 측정하고 있는 실적을 쭉 봤더니 작년을 저점으로 올해 좀 개선되고 내년 내후년엔 더 개선되는데 태양광은 큰 변화 없을 것 같고
다 늘어나는 건 뭐다? 클린룸과 관련된 이런 전체적인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 당연히 늘 거고요. 용인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P3 끝나고 P4는 평택에서 갈 걸로 보이고 2차 전지 공장은 지금 여기저기 뭐 유럽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다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OLED 같은 경우에도 8세대 신규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쪽도 클린룸과 관련된 일정 부분의 수주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원래는 작년부터 시작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지연돼서 올해부터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확대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여러 종목군들을 보면 최근에 뭐 수공정 쪽,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정말 뭐 주가가 다 날아가는데 여전히 주가가 가지 못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만 하면 누르고 올라갈만 하면 누르고 이런 양상이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 이걸 보시면 조금 물음표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개의 클린룸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4월달 뉴스를 보시면 성도ENG가 1위고 KSL이 2위고 한양ENG가 3위고 신성ENG가 4위네. 신성ENG가 1위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화해서 확인을 했죠. 신성ENG의 답변은 뭐냐면 클린룸 쪽에서 역대 최대 매출이 나고 있는 거 맞고 수주 잔고도 역대 최고인 거 맞는데 성도ENG나 이런 업체들의 최근 나타나고 있는 수주 잔고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는 순수 클린룸, 성도ENG는 다른 건설공사까지 포함한 총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1위, 클린룸과 관련돼서는 아시아권에서 1위, 나머지 업체들은 전반적인 건설과 관련된 나머지 엔지니어링을 합한 총금액이라는 거죠. 이게 아마 4분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오면서 통화하면서 봤거든요. 신성ENG의 얘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4천억 정도가 쌓여 있다라고 했고 그 수주잔고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력 매출처가 삼성 SDI,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SK온도 일부 있고 LG 엔솔 이런 공장들에 지금 다 납품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KSL 같은 경우는 SK온과 좀 더 붙어서 가고 있긴 한데 SK온은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은, 왜냐하면 계속 적자니까 다른 데 흑자 전환했어도 유일하게 적자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성ENG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순수 매출 쪽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성ENG도 지금 PB로 보면 바닥이 바닥. 지금 현재 가장 저점이 1.5배. 그래도 뭐 높은 수준이기는 하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좀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이익 관점 대비해서는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죠. 근데 올해 이익이 개선되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이 흐름은 결국 이익이 올라가서 이 밴드 자체가 올라가야 전체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올해 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트레일링 기준으로 본 이것보다는 내년도 혹은 올해 말 실적을 포워딩해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PB 관점에서는 과거 이 찍었던 4배 가까운 요 수치가 뭐냐면 요 코로나 때 음압병동이 확대된다고 소위 테마주로 막 올랐을 때 보였던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움직였던 레벨을 보면 한 뭐 3배가 조금 안 되는 2.7배, 2.6배 정도가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3,000원대, 현재 올해 이익도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뭐 300억대가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임을 고려해 보면 영업이익 300억에 시가총액 5천억 정도로 보면 20배 정도로 생각해 봤을 때 위쪽의 상승 여력은 한 20-30%는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는데 만약에 수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폭발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환율로 인한 긍정적인 실적 효과가 주어지면 생각보다 이게 더 빠르게 늘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봤을 때 이렇게 주로 밴드 바닥에 붙어 있을 때 사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신성ENG 핵심 포인트는 얼마나 어디까지 올라가지가 핵심이 아니고 어디에서 사지가 핵심이다. 뭐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한 1,9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가 현재 PB 관점에서 1.5배 레벨 제일 아래 자리라는 거죠. 이걸 깨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 회사가 완전히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역사적 밴드에서 이 정도 레벨이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가격 기준으로 한 1,900원, 2,000원 선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모아나가는 것은 반도체 시황이 적어도 뭐 2026년까지 안 망가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 전망을 우리가 맞다고 전망하고 간다면 그러면 클린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그때까지는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만 그렇다? 그렇지 않다. 지금 다른 공장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 신성엔지 핵심 포인트 혹은 신성엔지 말고 다른 엔지니어링 종목군들의 매력을 느끼신다면 이런 신성장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업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저점에 최근에 놓여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신성엔지를 골라왔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신성엔지는 어떤 목표를 우리가 상단을 설정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바닥에서 주어서 담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나 담을지는 뭐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이 종목은 거래도 꽤 되는 종목이니까 한 포트폴리오의 30% 정도까지 투자하셔도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박스의 상단이 얼마냐면 한 2,400원에서 2,500원만 되면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네, 그 가격부터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게 깨지는 순간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뭐 기술적으로는 그런 어떤 돌파 매수의 관점도 뭐 유효할 것 같지만 저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모아나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라면 뭐 계속 2,000원대 초반에서는 조금씩 모아나가는 방법. 대신 조금 길게 보고 이 종목도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가장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내년까지 살펴보면서 이익의 피크가 아마 2026년이 피크라고 본다면 주가의 피크는 2025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계속 모아나가고 적어도 한 3,000원을 만약에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홀딩 정도로 의견을 바꿔서 상단이 어디까지 가는지 정도로 확인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